김일환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실전이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반갑습니다. 또 우리 난다 대방님 충성. 08님 세강야님 꿈실님 티켓님 보이지 않는 손님 대초님 글로벌님 958님 파동에서 김준현님 충성. 반갑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있는데 논펌 있고 그러니까 뭐 많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일단 30분에는 안 가져갈 겁니다.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움직입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여기다가 매도를 열어놨는데 안 잡혔어요.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먹고 나오고 오일 먹고 나오고 여기 매도 열어놨는데 안 잡혔어요.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투자의 심리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투자의 심리에 관한 거는 그 옛날에 네덜란드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덜란드의 튤립 사태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또 더 오르니까 또 사고 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또 사고 그렇게 반복이 돼 가지고 튤립 꽃 있잖아요. 꽃. 뭐 튤립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요즘 아무 가치도 없는데 튤립 모종 하나의 값이 집 한 채 값 가격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샀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산 사람은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게 폭락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나라 경제가 이제 폭망을 했죠. 이제 그게 어떤 투기의 사람 심리의 어떤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 과거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넘어갈 때 모든 경제 TV에서 1억 간다라고 막 떠들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쳐다보지도 마라. 큰일 난다. 그게 그 시점에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에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이. 그러니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강현수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냐. 그때만 해도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투자는요. 이 촉이 필요합니다. 촉이 뭐 필요하냐. 천만의 말로 말씀. 이 촉이 필요합니다.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비트코인이 첫 번째 비트코인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금은 영원한 화폐고 또 산업에도 쓰이고 또 기금속으로도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비트코인은 의미 있는 가치가 1도 없잖아요. 그러면 올란 이유가 뭐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샀던 거예요. 그럼 오르면 팔겠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치킨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투기의 연속이야. 두 번째, 제가 또 뭘 생각을 하고 뭘 어떤 관점에서 보고 비트코인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두 번째, 비트코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탈세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게 정말
제대로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면은 국제 통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는 뭐 비트코인으로 뭐 결제하고 뭐 이러면 국제 통화로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걸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 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키 커런시, 기축 통화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축 통화를 생각하면은 또 뭐가 떠올라야 돼요? 미국 화폐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핵무기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외교력도 아니고 인적 파워도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키 커런시, 기축 통화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축 통화입니다. 그러면은 세계의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탄탄하게 가격을 유지해 버리면은 비트코인에게 키 커런시, 기축 통화의 지위를 일부를 넘겨줄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걸 인정하겠냐고. 절대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이 기축 통화국이 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1대1로를 한다. 그게 다 뭡니까?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파워를 1대1로를 한다. 또 페트로 달러, 오일 달러를 어떻다 위안화로도 결제하자. 뭐 등등 뭐 노력을 무척 하잖아요. 왜냐? 기축 통화가 되려고 중국이. 근데 아직도 기축 통화국 지위를 얻을 수가 없죠, 중국은. 왜냐? 정치력도 떨어지고 외교력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기축 통화국이 되려면 금이 많아야 돼요. 미국이 금 보유 량이 세계 1위입니다. 금은 기축 통화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옛날에는 화폐를 중앙은행에 갖다 주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금으로 바꿔줬어요. 금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금 보유량이 금 보유량 제일 많은 나라가 기축 통화 됩니다. 그전에는 기축 통화가 어느 나라에서 영국이었잖아요. 그럼 그전에 영국이 금이 제일 많았냐? 제일 많았었어요. 미국 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영국이 미국에게 2차 대전 때 영국이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미국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또 너무 많은 금을 갖다 주고 무기를 가져오고 그래가 전쟁은 이겼으나 비투성이가 되고 금을 미국에 다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기축통화가 넘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새해 축복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반갑습니다.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가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미국이 그 비트코인이 그렇게 활기를 치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걸 인정을 하겠냐? 안 하죠. 또 비트코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가치도 없고 그래서 8천만 원 할 때 1억 간다 하고 막 매스컴이 떠들고 할 때 저는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3일 있다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과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대단한 해안 아닙니까? 예. 대단한 해안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투기랄까 투자를 생각한다라면 그런 점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해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꼭지대에 내가 뭐라고 했냐. 그것도 또 영상에 올라가 있어요. 꼭지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꺾어지기 시작하기 조금 전에 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는 어렵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과거에. 그러면은 그때도 주식시장이 날만 새면 거의 올라가고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또 더 이상 사줘야 될 사람이 없으면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내가 예언을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기는 내가 그러잖아요.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단 말은 야 앞으로 계속 폭락할 것이다 하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야 이어서 더 떨어져 가지고 막 주식 계속 폭락할 것이다. 그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자, 그런데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내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세월이 지나면 맞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뭐라나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감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감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감각을 이야기하죠.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감각.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감각.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감각. 그 다음에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를 잘 지키는 회사가 앞으로 좋을 것이다. Environment,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 환경이잖아요. 소셜, 사회적인 책임, Governance, 지배 구조. 그게 이제 투명한 회사를 세계적인 투자회사, 블랙록에서 그런 회사를 그걸 잘 지키는 회사를 투자하겠다. 그래가지고 ESG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바이런먼트 소셜 거버넌스 이런 걸 잘 지키는 환경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도 잘 지키고 어떻다 지배 구조도 투명한 이런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어떻다 그러한 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환경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에 이상 기온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눈이 와도 너무 많이 오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그게 다 어떤 거예요? 그게 다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간이 생존하려면 어떻다? 자연 보호를 해야 되고 탄소 중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방점을 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을 하면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유행을 하겠네.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이 유행하면 또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재료 중에 구리, 동, 우리 저 종목에 나와 있잖아요. 코프라고. 닥터 코프. 구리, 동이 어때요? 일반적인 전자제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풍력이나 태양광이 발달하면은 코프 동도 코프도 좀 많이 올라가 있구나. 많이 쓰이니까. 에? 어차피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식이 빠지면은
우리가 왜 이제 바닥을 다진다라고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면 바닥을 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냐면은 퍼 개념을 아시면 돼요. 퍼가 낮잖아요. 퍼가 1이란 말은 그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 벌면은 그 회사를 1년 열심히 일해가 보면 1년에 번 돈으로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퍼 1. 퍼 10이면은 10년 동안에 열심히 일한 돈으로 그 회사를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돈으로 그 회사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퍼가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우리나라 주식들이, 우량주들이 다 퍼가 낮아요. 그럼 어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제 그런 감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통화 상품에서는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달러가 있잖아요. 우리 거래하는. 그러면 이 통화 상품은 달러 인덱스와 반대로 흘러간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은 걔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고, 걔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 떨어질 확률이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실수 게임으로 움직인다는 개념이 또 있어야 되고요. 차 한 잔 가져올게요. 차 한잔 합시다. 이제 그런 개념도 있어야 되고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그렇지.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10시 30분에는 여러분 지표 발표가 있어가지고 논폼이 있고 하니까 지수가 급등락을 합니다. 급등락한다고 내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그전에는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저처럼 정리하고 안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호주, 파운드, 캐나다, 유로, 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그런 개념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국의 GDP가 올라가면은 그 나라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또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GDP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세계 GDP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4위가 독일, 뭐 이렇게 순서를 잡고 가는데, 그래서 뭐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떨어지고, 또 미국의 돈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또 올라갑니다. 예, 상대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재밌는 게 또 반드시 그러냐? 8, 90%는 맞는데 또 100%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8, 90%는 맞는데 100%는 또 그렇게 안 움직일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런 개념.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일은 예를 들어서 산유국들이 감산을 한다. 오일값 올라가죠. 산유국들이 전쟁을 한다. 오일값 폭등을 하죠.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린다. 오일값 떨어지죠.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한다. 오일값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탈탄소,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면은 오일의 사용은 줄어들어야 돼요,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야 자연 보호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오일값은 어때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내추럴 가스도 이제 러시아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가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진다는 말은 전쟁의 영향에서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는 오늘같이 이제 9시 30분 지표 발표 있잖아요. 이제 시간 다 돼 가는데, 그럼 지표 발표에서 급등락 한단 말이야. 급등 아니면 급락을 하겠지만은 통화 상품도 그렇고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방점을 두버리면은 이거는 올라가고, 만약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줄인다. 그럼 그게 방점을 두면 또 떨어져요. 예, 통화가 위축되면은 기업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기업체에서 투자를 끌게 되고, 투자를 끌게 되면은 경제를 슬로우 다운을 시킨다는 말인데, 그 슬로우 다운이 안 되고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은 그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 이래 되면은 그게 방점을 둔다면 또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 이게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이연령 비연령인데 그런 거죠. 어디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이게 뭐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은 기름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가스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물론 전쟁 이야기하면서도 나오잖아요. 예, 전쟁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금리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유가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환율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달러가 떨어진다, 달러 인덱스에 관한 뉴스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그러죠.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그럼 그런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고, 일본인 니케이가 어떻고, 홍콩의 항생이 어떻고, 미국 나스닥이 어떻고, 다우가 어떻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막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감각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 괴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뭐 뉴스에 나온데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우리 제자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그 따지고 보면은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 두 군데밖에 없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서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0원짜리 주식을 사서 1000원에 파는 게 이익이 클까요? 1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10,000원에 파는 게 이익이 클까요? 그러면은
10배니까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 천만에 만만에 무슨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자, 보세요. 다르죠. 왜냐?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도록 올리는 데는 1,000원짜리가 10,000원에 팔도록 올리는 데는 그 1,000원짜리를 사고 사기 시작하면은 투자금이 적게 들잖아요. 10,000원짜리를 만약에 100,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10,000원짜리를 많이 사게 되면은 투자금이 1,000원짜리보다는 똑같이 1,000주를 사더라도 10,000원짜리가 훨씬 투자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오더라도 이자가 훨씬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투자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 선수들은 가장 싸게 사가지고 가장 비싸게 팔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선수들은 비쌀 때 사가 더 비싸게 파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몇천억 아니면 몇 조를 가지고 있는 부자야. 그러면 이거를 조금씩 아주 쌀 때 사가, 조금씩 사가, 올리면서 또 조금씩 사가, 비쌀 때 판다. 뭐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몇천억이다 1조가 돈이 있는데 야, 많이 올라간 거 사가지고 조금 더 올려서 팔자 이런 생각 할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경제 논리상 집값도 이제 꼭지가 왔다고 생각했지만은 제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하나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인간 지표를 봤어요. 인간 지표. 그래서 집 꼭지도 제가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요즘 뭐 돈벌이도 힘들고 뭐 그렇네 하니까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돈 벌기 뭐 어렵냐고 집 한 번 사가지고 좀 올려서 팔면은 뭐 거기서 남은 차익으로 자꾸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집이 계속 집값이 올라갈 때야, 그때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제는 끝났구나. 저렇게 무지랭이 아줌마들이 아파트 하나 사가 좀 더 오르면 팔고 뭐 그 차익으로 먹고 살면 되는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거는 진짜로 꼭지가 왔구나. 왜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사줄 사람이 없잖아. 왜냐? 그 사람보다 다 똑똑하니까. 예? 그 사람보다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집값 꼭지를 사실은 맞췄던 거예요. 그런 어떤 감각.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투자하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다. 이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 알아듣겠다. 이를 한번 눌러봐 주세요. 김준현님은 알아듣고, 태초님도 알아듣고, 실전님도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이제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각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거는 누가 뭐 교과서에서도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죠? 지표 발표 9시 30분 지표 발표 시간 됐습니다. 우리 세강자님도 알아듣고 김일환님 새 축복님 알아듣고 자 10시 반 지표 발표 시간 됐습니다. 이제 급등락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장을. 그러한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스닥이 보자. 위로 방향을 잡나요? 아직 뭐 조금 더 봐야 되네. 마이크로 나스닥 100.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새해 축복님 배운 기복으로 410달러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합니다. 새해 축복님 돈벼락 맞으시와요. 컨그레츄레이션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실전이님 배운 기법으로 1800달러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합니다. 돈벼락 맞으세요. 실전이님 컨그레츄레이션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준현님 교수님 배운 기법으로 2000불 수익 익절했습니다. 수익 축하합니다. 김준현님 돈벼락 맞으세요. 컨그레츄레이션 준현아 축하한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강현수 재단님 어서 오십시오. 충성 반갑습니다. 하하하.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하다가 타자를 치니까 자꾸 오타가 매수 나서 주문이 오타가 자꾸 나네. 체결되었습니다. 예.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유튜브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보자. 380만원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오늘 380만원 수익으로 마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수익으로 답하는 강현수의 실전 파워 투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새축복님 충성, 958님 충성, 실전이님 충성.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